장치를 붙이고 있는 주변이 썩게 되면은 잇몸이 안 좋아진다라고 어쩔 수 없이 치아 뿌리가 녹는 경우들이 교정하니까 늙었다라고. 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전문의 박정현입니다. 교정하러 오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교정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이제 망설이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정을 할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을 하면 충치가 생긴다고요? 이제 보통 치과 생각하면은 이를 깎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손상을 가하는 거. 그 영어로 덴티스트라는 말도 이제 덴트라는 게 흠집을 내다라는 그런 용어라서 치과에서는 보통 흠집을 내서 충치를 제거를 하고 다시 메꾼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을 하게 되는데, 교정은 치아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장치를 거꾸로 붙여요. 그럼 붙이면은 양치질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린 아이들, 소아 교정이나 청소년들이 교정을 하려고 마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양치질 습관입니다. 이제 아무리 이쁘게 배열이 돼도 교정 장치를 붙이고 있는 주변이 썩게 되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것처럼 더 치료할 것들이 생기게 되고 충치 치료할 게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치질이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교정을 할 때는 브라켓을 붙이고 철사를 넣는 교정을 할 때 이제 장치 주변으로 탈혈가 되는, 화이트 레전이라고 탈혈가 되는 증상이 생기는데, 치아 색깔이 이제 불투명하게 돼요. 원래는 반투명하게 상아빛이 돌아야 되는데 불투명하게 되면서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아예 구멍이 뽕 파이는 거죠. 그래서 교정할 때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양치질 하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하고, 요새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도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장치를 붙이기 때문에 똑같이 양치 잘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잇몸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교정을 할 때 이제 잇몸이 안 좋아진다라고 듣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치아 모양은 이제 그냥 네모난 블럭이 아니라 약간 사다리꼴 모양처럼 머리 부분은 좀 길고 두껍고 뿌리 끝으로 갈수록 모여요. 근데 이제 삐뚤삐뚤했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다가 삐뚤삐뚤한 배열이 펴지면은 그 사이 공간이 보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잇몸이 내려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치아 형태가 펴지면서 안 보이던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공간들을 병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젊을수록 이제 그런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공간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제 뭐 잇몸이 안 좋다든지 애초에 그런 분들은 이제 배열이 되면서 더 잇몸이 사이가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교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삐뚤삐뚤한 게 펴지면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많이 하는 뭐 라미네이트로 그런 치아 사이사이를 좀 수복을 한다든지, 공간 배열 시에 이제 공간을 줄일 경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치간 삭제라고 해서 치아 모양을 조금 더 이제 그 사이 틈 공간이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교정을 할 때 잇몸이 내려간다는 거는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뼈의 그 두께를 생각하고 교정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교정 계획을 뼈를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치아가 뼈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삐뚤삐뚤한 치아가 있으면은 이제 끝에서 끝까지 직선거리가 요만큼 소요가 되는데, 이게 펴지면은 총 거리가 늘어나겠죠. 근데 앞뒤 뼈는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냥 뼈 두께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펴버리기만 하면은 어금니 쪽으로 갈 공간도 없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앞니 같은 경우에 앞으로 뻗어지면서 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치아들이 잇몸 뼈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서 노출되지 않았던 뿌리 부분이 노출되는 거를 이제 열개, 뭐 천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치아는 뼈 안에 잘 심겨져 있어야지 건강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데, 뼈 바깥으로 치아가 나가니까 잇몸도 따라서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아 배열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잇몸 주변으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뿌리가 나왔는지 만져보기도 하고 CBCT라고 해서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는 장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치아가 뼈에 얼마나 잘 심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교정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지 교정을 했는데 이뻐졌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잇몸 뿌리가 쭉 내려앉아가지고 보기 싫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 뿌리가 녹을 수도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치아 뿌리가 녹는 경우들이 생기곤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짧아지더라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치아를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교정은 약한 힘으로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큰 힘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치아 뿌리가 갑작스럽게 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아 뿌리 형태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 거를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이제 약한 힘으로 교정력을 준다든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 없이 이제 치아 이동을 하다 보면은 치아 뿌리가 많이 짧아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이제 치아 상태를 살피고 약한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정하고 인중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람이 교정을 한다고 해서 인중 길이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입술이 튀어나와 있는 돌출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나와 있으면은 앞에서 봤을 때는 인중 길이가 짧아져 보이겠죠, 인상이. 근데 이제 돌출입을 이렇게 개선을 해서 치아가 이제 이동을 하고 각도가 개선이 되면은 입술이 들어가면서 이랬던 인중이 지금 엄청 짧아 보이죠? 이랬던 인중이 이렇게 되면서 착시 효과로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인중이 살아나는, 길어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인중 길이는 타고난 거니까 그거는 긴 인중은 이제 또 성형외과 가서 인중 축소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술의 힘을 여러 군데에서 빌리면은 원하는 외모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입술 두께도 타고난 게 사람마다 있는데 이 비순각이라고 하는데 코끝이랑 코 사이랑 인중이랑 이 각도가 교정하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입술도 이제 들어가면서 두꺼웠던 입술이 조금 얇아지는 경우가 생겨서 교정 이후에 입술 필러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이제 치과에서도 그런 경우 같이 입술 주변에 필러나 보톡스 하는 치과가 있고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원장님의 추구미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의 비중각은 이상적인가요? 저는 사실 제 외모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인중도 뚜렷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타고난 겁니다. 이거는. 교정 때문에 왠지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타고나게 팔자주름이 잘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정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일시적으로 이제 교정 장치를 붙이거나 뭐 투명 교정을 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이제 씹는 게 달라지고 하니까 식사하시는 것도 조금 못 드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 저작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힘도 빠지고 잘 못 씹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살도 빠지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교정 전이랑 후에 확연히 달라진다기보다는 교정하고 나서 이제 인상이 바뀌는 거를 그렇게 뭐 안 좋은 식으로 이제 교정하니까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교정을 하고 나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부각되고 더 안 이쁘게 보였던 것들을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이 신경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 미적인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입술이나 그런 도톰한 입술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니면은 좀 오밀조밀한 입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거는 이제 뭐 이를 빼고 교정을 하냐 안 빼고 교정을 하냐에서도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보더라인 현상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충분히 서로 제가 이제 보호자나 이제 아니면 당사자나 물어보고
얘기를 해서 주관적인 본인의 그 미적인 기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꼭 비발치가 좋고 발치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미적인 관점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제 치료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떤 연예인이 모 영화를 찍을 때에는 개성 있고 이쁜 얼굴이었는데 교정이랑 이제 아마 양악수술 하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더 안 이뻐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어떤 보호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는 그 하고 나서의 얼굴이 더 이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미적인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고 환자의 니즈를 보호자의 니즈를 맞춰서 교정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명예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이제 사실 환자가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잘했어 교정 잘했어 했는데 환자는 너무 나 갑자기 입에 들어가 보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